안녕하세요. 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요. 김승호의 돈의 속성입니다. 지난번 함께 나눴던 생각의 비밀 저자이기도 합니다. 김승호 대표는 부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남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돈을 인격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적으로 다가가도록 도와주니까 경영이라든가 경제, 그리고 돈, 부자 이런 단어들이 훨씬 쉽고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저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은요. 1987년에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점포들을 운영을 하죠. 그런데 거듭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식당 체인을 6억 원의 분납 조건으로 인수한 뒤 폭풍 성장을 하는데요. 2008년에 100개의 매장을 갖게 되면서 미국 전 지역에 1000여 개의 매장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후 영국, 캐나다 등 관련 업체들과 합병을 통해 전 세계 11개국 총 4천여 개의 매장을 확보하면서 임직원 9천여 명의 그룹사로 회사를 키웁니다. 저서로는 김밥 파는 CEO를 비롯하여 생각의 비밀, 자기 경영 노트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앞서 구성을 먼저 보면 우선 이 책은 75개의 소제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를 특별히 나누진 않았지만 크게 돈을 보는 관점과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부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자세, 또 돈과 부의 속성,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 부분별로 몇 개의 소주제를 선택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이 글은 자녀들에게도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돈은 인격체다를 보겠습니다. 김승호 대표가 책마다 강의마다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돈을 대했던 마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많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이었고요. 그런데요, 이 책을 보니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는답니다. 법인인데요. 여기서 인은 한자로 사람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여기서 자식은 이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자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요, 바로 이 돈을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을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 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을 보내주게 된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 앞에 평생 부자의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음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입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수입을 말하는데요. 일정한 수입은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그 질이 좋다고 합니다. 물건으로 따지면 품질이 좋다는 것이겠죠. 이런 돈은요,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해요.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도 삶이 윤택해지겠죠. 또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요,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또 금융자산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질 좋은 돈은요,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이 신용은 실제 자산으로 확대되어서 5천만 원이라도 1억 원 또는 그 이상의 자산으로 변신하여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질 좋은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자는요,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중력이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용어죠.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력의 힘 작용이라는 것쯤 다 아실 텐데요. 저자는 이 중력의 힘을 돈에도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그 돈의 X가 크면 클수록 돈이 가진 중력의 힘도 크겠죠. 힘이 커진 이 돈들은 가까이에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작은 돈으로라도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은요, 1, 2, 3, 4, 5, 6처럼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서 무척 기뻤습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쑥쑥 뭉텅이로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어서 말입니다. 중력의 힘이 온 우주에 작용하듯 이 근본적인 힘을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물체가 아닌 돈은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의 의지,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했으니 마음의 중력의 힘을 키우면 되겠네요. 다음은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라는 주제인데요. 이 말을 저자는 실질적인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싫은 일을 하거나 힘들게 먼 길을 갈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거죠. 따라서 돈은 주인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같은 주인이라도 다른 시간을 가진 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돈의 액수만 보이지만 실은 그 돈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환경을 겪는다. 한 주인의 품 안에 들어가도 어떤 돈은 시간이 많고 어떤 돈은 시간이 없다. 다른 주인에게 들어간 돈은 그 주인에 따라 또 다른 시간을 가진다. 돈 주인이 이미 시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들어온 돈도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아진다. 돈이 많이 몰려간다고 새 주인이 그 돈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주인의 품성이 돈보다 더 좋아야 가능한 일이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있고 풍요로워진다. 이번엔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선 돈을 다루는 능력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 4가지 능력을 골고루 갖춰야 하는데요. 돈 버는 능력만 갖고는 부의 자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번 돈을 모으고 유지하고 쓰는 일에는 지혜가 따라야 합니다. 회계적인 문제나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돈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특히 베푸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에는 인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요, 4가지 능력 중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자산가라는 대우를 받을 만큼 이름이 나 있을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자칫 허영과 사치로 재산을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과 거시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저자는요,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길 바란다고 독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입니다. 이 부분은요, 책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약속을 변경하는 일,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짓이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있다. 셋째, 희생할 각오를 하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번뜩이는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다섯 번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여섯 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일곱 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끝으로 부의 속성입니다. 우선 네 가지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둬야 한다는데요. 그래야 투자나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는데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질 좋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도 합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여야 하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몰려다니기를 좋아한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질 좋은 돈은 중력이 강하다. 이를 잘 이용해서 좋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이상 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